금융투자업계 콘텐츠허브를 꿈꿉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 10월 18일 월요일 순서 오늘부터 유튜브로도 처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 만큼 지난주 글로벌 증시 동향은 어땠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그 전망까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한미 증시가 모두 다 좋았습니다. 지수 등락 한번 보시면요. 미국에서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 S&P 500 지수가 1.8%, 다우가 1.6%, 나스닥도 2.2% 오르면서 성장주와 기술주가 상대적인 좀 강세를 나타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코스피가 2% 정도 반등을 했고 코스닥이 3.9%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발 매수세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의 어닝 시즌 훈풍이 글로벌 증시 전반에 투자 심리를 살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이 팩트셋에 따르면요. 지금 S&P 500 기업들 중에 8% 정도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80%가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EPS를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5년 평균이 76%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았고 특히 이 평균적으로 예상치를 14.7% 상회하는 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5년 평균 8.4%보다도 서프라이즈 폭 자체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S&P 500 기업들의 3분기 EPS 증가율 전망이 6월 말에 이 전년 대비 기준으로 24% 수준이었던 게 꾸준하게 올라서 어닝 시즌 출발할 때인 이제 지난주에는 27.6% 그리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30%까지 올라온 모습,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시장의 펀더멘털 관련한 우려를 덜어내는 모습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업종별 등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가운데 10개 업종이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섹터별로도 나타났는데요. 특히 소재와 경기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업종이 3.5% 내외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IT 업종이 2.6% 크게 반등을 하면서 역시 나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를 이끌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는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어집니다. 세 가지 정도 테마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넷플릭스, 두 번째 테슬라, 그리고 세 번째 항공주 실적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신드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3분기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 수 증가세 그리고 4분기 이 유료 가입자 증가세 가이던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오징어 게임이 처음 넷플릭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9월 중순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테슬라 실적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업계 전체 대비해서 생산 차질과 관련한 문제가 조금 적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공개를 했던 3분기 인도 대수, 생산 대수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서 800슬라를 좀 회복한 그런 모습인데 실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항공주. 지금 보면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그리고 목요일에는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도 실적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항공주 관련한 호재가 있었죠. 미국 정부가 오는 11월 8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가 된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주가 반응은 일단은 미미했는데요. 최근에 델타 항공이 먼저 3분기 실적 스타트를 끊었는데 3분기에는 이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정부 지원 없이 흑자를 기록을 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4분기에는 다시 적자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 주에 발표를 하는 주요 항공사들의 실적에서는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동향과 함께 이번 주 미국 어닝 시즌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와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될 만한 매크로 이슈라든지 그리고 주간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건은 연구원께서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이번 주에 일단은 주요 매크로 이벤트 일정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이번 주에 주요 지표 일정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주요 동행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일단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보면은 오늘이죠. 이제 중국의 3분기 GDP와 그리고 9월 달에 주요 동행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재정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가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이제 재정 준칙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GDP 대비 재정 적자 3% 그리고 국가 부채는 60%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코로나19 이후에 한시적으로 좀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기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10월달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가 미국과 유로존에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9월까지는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헝다 사태랑 같은 이런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화되던 구간이다 보니까 9월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달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지표로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아마 10월 22일 금요일에 나오는 지표에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국내외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그렇고 그리고 매크로 이벤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좀 일정이 산재해 있는 그런 한 주인 것 같은데 아까 지금 이제 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좀 더 메이저한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요 이벤트별로 그렇다면은 어떤 시장 영향이 좀 예상이 되고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 건지 간략하게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 중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이미 이제 지표에 대해서 눈높이가 선제적으로 좀 하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분기 GDP와 9월 주요 동행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들이 관찰되기보다는 기대치를 부합하거나 아니면 기대치를 상회하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9월 수출 동향에서도 예상보다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한국 주식에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요. 선진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상반된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지만은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좀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한국의 이제 9월 생산자 물가도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이미 좀 안 좋을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동행이라든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 영향이 좀 적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자료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진과 신흥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불리는 ESI 지표가 있는데요. 이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망하는 것,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 대비해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에 대한 흐름들입니다. 보통 이 지표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일정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악화가 제한되는데 그 이유가 지표 부진이 예상보다 나타나게 되면은 경기에 대한 시각이 계속 하향 조정된다라는 거죠. 근본에도 5월 달에부터 해서 고공행진했던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낮아져서 지금 현재는 지금 최저치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경기에 대한 눈높이는 선제적으로 좀 하향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수출과 산업 생산 간의 흐름들을 보면은 비슷한 흐름들이 보이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의 산업 생산도 예상보다 양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정과 관련을 해서 이 주 후반에는 이제 PMI 지표가 또 발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동행 지표나 후행 지표 측면에서는 지나간 일이고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바가 될 수는 있는데 이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행의 또 의미를 조금 띠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PMI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모멘텀 지표이고 서베이 지표다 보니까 네. 실물 지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10월 달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10월 지표가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0월 달 이 PMI 지표를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9월 달에 경제 지표 부진을 야기했던 게 주요 변수 중 하나가 아세안 쪽을 중심으로 했던 이 생산 차질이었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공급 병목이 전반적인 이 경기에 대한 불안 요소로 좀 작동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세안의 직장 이동 지수 보시면은 9월 달부터 빠르게 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아세안발의 생산 차질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부진했던 이 경제 지표가 10월 달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동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상화 수요까지 더불어 들이다 보니까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82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국제 유가랑 물가 간에는 한두 달의 시차가 좀 있습니다. 이걸 감안을 하면은 아마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번 주 매크로 지표 발표가 많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단순히 헤드라인 지표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부 지표와 그리고 그 함의를 좀 보면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도 간략하게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2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 증시 이벤트 살펴봤고요. 또 우리 증시에서 섹터별로 3분기 어닝 프리뷰를 이번에는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커버를 하시는 정재훈 연구원님 지금 연시에 나와 계십니다. 일단은 저희가 3분기 국내 증시 이 제약바이오 업종 실적을 좀 예상을 하면서 전체적인 컨셉을 좀 예상을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컨센서스와 시장의 컨센서스 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전체적인 실적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와 이제 선행 EPS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일단 괴리가 어느 정도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포함되면서 EPS 부분이 좀 상승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한미약품 정도만 이제 컨센서스 대비 조금 실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부합을 하거나 조금 그 실적 컨센치에 미치지 못하는 좀 안 좋은 실적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전체적인 지수 상승의 트리거로는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도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까 그래프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 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시장이 전망하는 것과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컨센서스 간의 좀 괴리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셀트리온이 그래도 좀 뭐 대장주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추정치가 유난히 좀 보수적인 이유와 함께 앞으로 그렇다면 언제쯤 어닝 모멘텀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적 모멘텀에 많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이 조금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했던 저희의 추정의 근거는 이제 7월에서 9월까지 있었던 셀트리온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향 이제 공급 공시 계약 규모에 따른 추정의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실적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2분기 대비해서도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 부분에서 많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또 한 가지 근거로 될 만한 부분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자산 추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한 2.1조 원 정도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것에는 이제 램시마 SC가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부터는 그래도 견조한 바이오시밀러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레키로나가 이제 10월에 EMA 정식 허가 가능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FDA, EUA 그 긴급 사용 승인 신청으로 이제 레키로나가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런 부분이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화될 전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세부 섹터도 많고 뭐 세부 테마도 많기 때문에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은 이 코로나19의 확산세와 뭐 완화가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뭐 위드 코로나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섹터의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됐을 때 좀 수혜를 받는 진단 키트 테마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다들 위드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 말에 따라서 역시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향후 우하향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3분기에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었고 이제 연말에는 이제 독감과 이제 코로나를 동시 진단하는 키트의 영향으로 이제 실적 자체가 빠지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리오프닝이 진짜 되고 경제가 좀 정상화됐을 때는 이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리도 어떤 에스테틱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회복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뭐 의료기기 업체들에 있어서도 실적이 그 부분에서 많이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관련주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에스테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에 반사적으로 이제 이연 수요를 많이 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스테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적으로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3분기부터 본격화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겹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컨센 대비에는 양호하게 이제 부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고 그 외에 특이적인 부분에는 저희가 커버하는 기업 중에 TN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와 관련 없이 쭉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세와 또 진행 추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개 테마인 것 같지만은 또 본연의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장기적인 그런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뭐 실적에 대해서도 크게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어닝 프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뭐 실적과 관련해서 탑픽 이런 뭐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탑픽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탑픽은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이시스 메디칼, TNL을 꼽고 있고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많이 맞물려서 실적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견조하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켈레시스 대비해서 조금 더 실적적으로 업사이드가 높다고 생각해서 탑픽으로 꼽았고 TNL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쭉 이제 11월 증설과 더불어서 실적 업사이드도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가장 컸던 뉴스가 이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이 승인을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섹터 연구원으로서 해석과 함께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지난 10월 1일에 이제 머크에서 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이제 몰누피라비르의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사망자 위험도를 한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항체 치료제, 앞선 항체 치료제의 결과에 비해서는 효능 부분에선 낮은 편입니다. 다만 경구용이라는 투여 방법의 강점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는 이제 대형주 쪽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급락하면서 네.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시장이 빠짐에 따라서 이제 동반급락했던 신약 개발사들의 좀 주목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뭐 올리페스 같은 기업의 임상 부정적인 소식 때문에 같이 빠졌던 부분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학회나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2020년 대비해서는 조금 적었던 부분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합상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연초 대비 한 3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약 개발사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개발사들이 아니라 이제 뭐 연말이라던가 이제 연초에 이제 어떤 모멘텀, 이제 학회라던가 이런 예정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개발사들의 주목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는 뭐 11월 SITC에 참석하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는 뭐 네오이뮨텍도 있고 내년에 대한 임상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올 바이오파마의 임상 재개라던가 아니면 뭐 메드팩토의 후기 임상 진입 같은 모멘텀이 있는 신약 개발사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조금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 3분기 어닝 프리뷰와 함께 자세한 투자 아이디어까지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글로벌 증시 이 전반이 기분 좋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실적의 힘으로 결국은 좀 반등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적 발표 많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경계감을 줄 만한 이슈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좀 기반을 해서 시장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2 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